통일교. 네. 네. 뭐 오늘 짚긴 짚어야죠. 예. 압수수색도 했고. 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이런저런 조각조각 속보들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조금 종합을 해드리면 일단 이미 지난주부터 이 통일교의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졌다는 정치권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서 네. 경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했죠. 네. 오늘은 경찰의 전담 수사팀이 전재수 의원의 의원실 등 그리고 통일교 가평 천정군까지 포함해서 1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 서울본부까지도. 네. 그래서 한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예. 전재수 의원도 그래서 오늘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이 된 거죠. 예, 예. 일단 경찰에서는 전재수 장관이 이제 받았다고 윤영호 씨의 진술이 나온 금품과 시계의 행방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고요. 핵심이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7월에 특검이 통일교 압수수색할 때 이미 확인이 됐던 통일교 금고 안에 한학자 개인 금고 안에 네. 280억 현금 이것도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해서 이게 그때부터 이미 정치권 로비용으로 의심이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통일교가 워낙 재력이 좋아서 예. 이게 놀라운 액수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뭐 한학자가 그럼 그 정도 갖고 있겠죠, 뭐. 네. 예. 해외 원정 도박을 600억 원대를 해버리는 사람이라 예. 280억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큰 돈이기 네, 때문에 큰 돈입니다. 예, 물론. 그리고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수사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관봉권이 있었어요. 예. 맞아. 예, 관봉권, 엔화, 달러 막 이렇게 다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 게 문제죠. 예. 그래서 물론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통일교와 권성동 게이트, 통일교와 건진 김건희 게이트 뭐 요것만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어요 수사가. 예. 280억이.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그 280억도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예. 오늘 전재수 의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도가 또 나와가지고 전재수 의원이 또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한학자 총재를 향한 특별보고 그리고 윤영호 씨 진술에서 나왔던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통일교 행사 참여 행적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재수 의원이 총 7번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 네. 이렇게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게 날짜까지 몇 개가 특정이 됐는데 전재수 의원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를 오늘 제시를 하면서 반박을 했죠. 예를 들어서 2018년 5월 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대규모 행사에 내가 갔다고 하는데 나는 그날 지역구에 있는 성당 60주년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을 했고 기록이 다 남아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역시도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 당시에 올린 페이스북 글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요 중에서 2018년 9월 9일 같은 경우에는 또 부산에 와가지고 식당에서 결제한 정치자금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벌초하고 오후 늦게 저녁에 통일교 행사 갔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한겨레에서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뭐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속보를 전달하는데 이것저것 하죠.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쪽하고 교류가 있었던 건 팩트예요. 문제는 금품 수수 여부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유권자 관리 차원에서도 교류가 있었던 건 팩트입니다. 전재수 의원뿐만이 아니죠. 근데 아무튼 전재수 의원이 교류를 했던 건 맞고 최근에 공개된 사진 중에 뭐 책 들고 찍은 사진 한학자 있잖아요. 총재 자서전. 그것도 그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의 그 유권자들이 뭐 사진 찍자 그러면 다 찍어줍니다. 예.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전재수 의원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는 더 해봐야 된다. 네. 네, 해봐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교류가 있었다 여부가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다. 네. 금품을 받았느냐.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곁가지로 이런 통일교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작 금품 공여, 금품 수수 부분은 아직 기록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없고 예. 윤 본부장도 지금 말이 약간은 좀 예. 애매하고. 그나마 예. 윤영호 씨가 진술을 했던 건데 그 최근에 또 재판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런 네. 진술을 한 적 없다고. 예.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재수 의원 등 정치인들 지금 사실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한 거는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세 명. 세 명이죠. 예. 예. 한학자 씨랑 윤영호 씨도 당연히 피의자로 들어가 있고요. 예, 예. 그 사람들한테 통일교가 그냥 돈 준 게 아니라 한일 해저 터널 청탁하면서 돈 줬다. 요게 이제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하죠. 예, 이것도 윤영호 씨 예. 진술에서 나온 거긴 한데. 왜냐면 전재수 의원이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전재수 의원 쪽에서는 이게 무슨 기록상으로 확인된 게 없어요. 한학자 네. 특별보고 안에도 그냥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에 대해서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게 2022년 대선 직전에는 국민의힘에 올인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통일교가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한테 올인했죠.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네. 확인된 사실입니다. 네. 2022년 대선 직전, 그러니까 뭐 1월부터 한 3월 사이, 뭐 5월까지도 되겠죠. 그 기간에 2022년 초에 통일교가 한일 해저 터널을 도와달라면서 국민의힘 영남권 전현직 의원 최소 4명을 만났다. 요거는 기록으로 나왔어요. 기록으로. 어떤 기록이? 통일교 내부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아하.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4명의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윤영호 씨가 주도해서 만난 거니까 보고서까지 작성이 됐어요. 금품 얘기는 없답니다. 금품 얘기는 없지만 한일 해저 터널을 이 의원한테 얘기를 했고 따로 면담해서 이 정부에서 윤석열 당선되면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도와주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라는 내부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얼마 줬습니다 이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얘기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한국일보도 A, C, B, C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군요. 예, 실명을 그렇습니다. 아직 얘기하지 않고 네. 그게 맞죠. 아니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변호하는 듯이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이 또 이렇게 면전에서는 지금 선거가 내일 모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예, 곽수산 씨, 제가 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참 거기 수건이죠. 예. 제가 한번 깊이 검토해 보고 잘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선거가 내일 모레면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이렇게 할 수가 못하지. 없잖아요. 어렵지. 근데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느냐 그거는 뭐 당연히 문제가 엄격하게 돼.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걸 구분해서 제가 그런 국회의원들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아니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품 수수와 현안 청탁 이게 가장 핵심인 거고.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도 한반도 그 서밋인가 뭐식인가 그 간 것 자체도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거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가서 펜스 부통령 만난 거 오히려 대선 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홍보 포인트였어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펜스 부통령 만나는 것도 만나야죠. 예, 표를 한 표라도 더 하려면 그 안보와 관련해서 뭐 이벤트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 최근에 나온 윤영호 씨와 이현영 통일부 부회장 간의 통화 내용을 보면은 윤영호 씨가 이걸로 우리가 국민의힘 신세지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부탁하는 거 들어줘야 된다. 국민의힘 쪽은 꽉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는 통일교가 명확하게 불법적 거래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나온 그게 거예요. 이제 권성동 건진법사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이제 문제인 거죠. 요 얘기를 요즘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보니까 경찰에서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고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가평 통일교 천정궁, 용산에 있는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촌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고치소동 10곳을 압수수색했다는데 최근에 그 통일교 수사 우리 노영민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래서 정관 말이 엄청 좋은 돈을 막 퍼부어가지고 들어가는 로펌이 필요하구나. 피고인 입장에서. 윤영호 씨 그 머리 쓰는 거 봐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 윤영호 씨가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자기가 다 말할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진술도 특검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한 것처럼 했잖아요. 특검이 처음에 윤영호를 믿었던 거야. 이 정원주라고 하는 사람하고 워낙에 각이 서 있는 구조니까 얘는 우리들에게 협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얘는 진짜로 협조할 것처럼 자기가 막 엄청나게 되게 잘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부인까지 나서가지고 그때 왕자가 써진 뭐 멀리 보자기를 쌌고요. 뭐 놀이개를 근데 붙였고요. 그런 보도들 막 쫙 이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사진 찍었고요. 수첩이 나와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엄청나게 한 것처럼 이제 해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원주라고는 완전히 척을 지는 것처럼 했으니까 다 믿은 거예요. 이 검. 그래서 정원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정호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뭔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얘기가. 네, 그래가지고 윤영호라는 사람과 그 부인으로부터 찾아놓은 그 증거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항상 이 돈 관련된 범죄에서는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준 사람이 매우 중요하거든. 그렇습니다. 준 사람의 증언이 바뀌어버리면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말짱 황인 거죠. 큰일이 그러니까. 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는 증언 플러스 이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조금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워낙 말을 확신적으로 이제 해놓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권성동 의원 재판하러 갔을 때 자기 갑자기 말을 바꿔버리고 자기 와이프 사건하고 자기랑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자기 재판 가서 또 말을 아예 안 해버리고 뭐 누구 재판 가서 또 말 안 해버리고 실제 내가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제시했던 그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맞아, 그런 주장을 지금. 증거력이 네. 인정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다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씨가 보석 청구까지 하게 되고 네. 그러고 나니까는 변호사들이 뭔가 지금 얘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한 걸 전부 다 탄핵시켜버리는 구조. 그 중간에 하필이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막 퍼뜨려 놔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 이거 너무 머리가 좋잖아요. 이게 그 사람 야, 머리에서 누구- 혼자 나왔을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획밖에 안 돼요. 게다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한학자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놨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학자가 말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은 특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증거가 이 사람한테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입에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모래성이구나 완전히. 이게 완전히 모래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련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통일교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통일교 로펌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뭔가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왜 한학자를 가두고 정원주를 뺐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원주가 뭔가 특검에 뭔가 했을 것이다. 뭔가를 해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특검이 한 것보다는 법원에 했겠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안 해줬겠지. 왜냐하면 정원주라는 그 정말 제 2인자인지 뭔지 이 사람 뭐 비서실장 네. 역할을 하셨던 분. 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한학자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모든 거를 계획했던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구속이 안 되고 한학자를 구속시킨 거 이상하다. 이거 한학자파하고 정원주파하고 서로 싸우다가 한학자파가 졌다. 이게 그 당시 얘기였거든요. 맞아요. 얘기 막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시 다 그려보게 되면 어쩌면 그 위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각해보면 한학자 그때 전관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구성이 됐을 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증언을 하게 되는 사람은 딱 한 똑똑한 누구 한두 명만 남겨놓고 그 사람들이 몽땅 나중에 이것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좀 내지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것만 딱 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야.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아 이건 전부 다 추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다 유언비어인데 연비어 지금 모음집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가정적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긴 합니다만은 저도 윤영호라는 사람이 정말로 바보여서 저랬는가? 정말로 아니면 고도로 똑똑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이 코칭해 주는가? 전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윤영호가 머리가 진짜 좋대요. 그래서 원래는 윤영호가 진짜로 2인자로 되려고 하다가 중간에 정원주한테 뺏겼다는 소리가 있고 사실은 그 아들들하고 이제 엄마랑 싸우는 와중에 아들들한테 붙은 사람, 엄마한테 붙은 사람, 뭐 누구한테 붙은 사람 이제 이 라인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싸우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하면서 일본에서 돈 들여오는 방식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을 그 하면서 말이 나오니까 이 말을 하면서 다들 이제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분열하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또 유언비어가 막 퍼지고 있어요. 밭글로. 밭글은 아니지. 아니 근데 보내는 글로. 어쨌든 간에 그 전략적으로 지금 종국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정리해보면 윤영호는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이 된 상황이고 물론 본인의 부인이 함께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법률적으로도 본인 스스로 약간 유리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권성동 재판가 본인 재판에서 앞에 흘려놓은 얘기들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도 윤영호를 세게 못 치는 상황들 통일교와 국민의힘 관계를 뭔가 밝히라고 세게 못 치는 상황들. 윤영호 말이 네. 말이 안 맞는다고 하려면 그래? 그러면 민주당 얘기는 윤영호 말이 믿을 수 틀리고. 없고 국민의힘 얘기는 다 믿을 수 있다는 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혼탁한 구도를 또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선 또 권성동 재판 가서는 그 또. 기억 같은 것들이 뭔가 좀 잘못되거나 혹은 맥락이 다르다 그러고. 잘못된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게다가 만난 적도 없다 그러고 막 결국은 이상해. 통일교 교단과 관련된 김건희 특검 사건 자체를 완벽하게 이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바로 그거죠.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꾀라서 이게. 그러면 윤영호와 그 조력자가 있다면은 특검이 지금 확보한 증거 이거는 윤영호 진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네. 그렇죠. 물론 이제 윤영호의 진술뿐 아니고
비교적 근자의 그런 로비를 했기 때문에 뭐 사진도 있었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기록도 있었다는 거고 그 윤영호 등등의 권성동의 구속영장 당시 청구 당시의 범죄 사실 보면은 굉장히 요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요건의 사실 출처 자체가 대부분 다 윤영호 측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부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 그 재정국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 1억 현금 그거 네. 포장하고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랬어요. 맞다 그랬죠. 근데 맞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워낙 돈을 많이 포장해서. 꼭 그날만 포장한 게 아니라 워낙 많이 포장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제 그 포장한 게 꼭 권성동에만 갔는지 그렇죠. 실제 이것도 또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야. 그리고 또 수상한 게 갑자기 또 280억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 한학자. 그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요. 그렇죠. 돈들이 막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댓글에 노변에서 옷이 찢어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저래? 아니 왜 어디가 못 이거 찢었어요? 원래 찢어진 옷이에요. 원래 그런 옷이에요. 원래 찢어진 옷이에요. 오늘 더워서 찢으신 게 아니랍니다 지금. 제가 막 헐크스로 찢은 게 아니고 찢어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워낙 이렇게 혼탁한 물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민주당의 포커싱된 사이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한일 해저 터널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면 경기도 뭐 서해에 뚫습니까?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거는 영남권에 뚫는다는 사실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만약에 로비를 한다고 치면 상식적으로 전재수 의원이 거기 3선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 하나 가지고 터널이 뚫립니까? 아 그러니까 게다가 그 사람 반대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사람 옛날에 오거돈 시장 될 때 그 밑에 있었었잖아요. 전재수 의원이. 선거 치르고 할 때.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쪽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뭐 주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그 겨우 4천만 원 갖고 돼요? 생각해봐요. 그게 4천만 원 갖고 돼요? 게다가 이제 말도 바꿔가지고 2천만 원 주고 시계 하나 줬다는데 그거 받고 하겠어요 본인이라면? 그러니까요. 아유. 네, 진짜. 아니, 그리고 이 네. 한일 해저 터널은요. 이게 기원을 쫓아가면은 문성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래. 80년대까지 올라가요. 오래된 수건 사업이구나. 네. 이거 통일교 수건 사업이에요. 아니 지금 한국일보에서 이제 오늘자 기사를 보면은 한국일보가 추적한 사람만 지금 통일교 재단 측에서 만나가지고 이거 터널 뚫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대상들이 이미 엄청나, 3명 막 그래. 엄청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지리적으로 영남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응축된 사람들이 영남권 의원들이고 그럼요. 영남권은 어디에 텃밭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몰각하고 말 그대로 일부 주어진 증거에 보여진 측면만 가지고 과장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일을 다 전재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전재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재래식 언론들한테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을 써서 재래식 언론이요? 예. 레거시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 자꾸. 대포동 미사일 나오겠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 재래식이다. 네. 그래서 이 흔히 말해서 기성 언론들이 이번 통일교 파문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식 진짜 문제가 많은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조직적으로 당원에 개입을 했고 당원 가입에도 인발부가 돼 있고 그리고 아니 솔직히 윤석열을 아주 그냥 전사적으로 지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하고요. 지금 민주당 전재수 뭐 전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 이 파문이 불거지니까 이건 뭐 경찰 조사를 봐야겠습니다만 예전에 윤영호랑 한 번이라도 뭐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통일교 행사에 한 번이라도 갔거나 이런 사람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예전에 저 세계일보 출신 기자들 되게 많거든요. 네. 세계일보 창간 기념 해가지고 뭐 한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온 사람 정치인들 여야 정부 관계자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그리고 조지 소로스 해가지고 뭐 이제 네, 뭐 외국인들도 이런 거 막- 막 얘기하던데 그거 보고 누가 전화 온 거예요. 2022년 그때쯤에 조지 소로스 한국에 진짜 왔고 또 어떤 모임에도 참석을 했냐면 조지 소로스가 유일하게 무슨 유일무이하게 통일교회 초청만 받고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이것저것 나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고 하면 전 해준 얘기가 뭐냐면은 그 최문순 당시에 이제 강원지사가 선거 강원지사. 앞두고 평창 평화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네. 각국의 대사들이 뭐니 모여가지고 하는 자리에 당시에 조지 소로스가 그러니까 짐 로저스 짐 로저스. 제가 잘못 얘기했네. 짐 로저스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사진까지 보내오면서 한 얘기가 그 행사 초청으로도 왔었다. 그러니까 짐 로저스라는 사람을 마치 특정 종교가 선취해가지고 독점하고 마치 이제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오류다고 하면서 저한테 어떤 재밌는 증거를 들이밀었냐면은 당시에 그 행사를 왔죠 짐 로저스가. 근데 그 딸이 재혼을 했는데 딸이
블랙핑크를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미션이 떨어진 게 블랙핑크 사인 CD를 갖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나봐. 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정말 불철주야 노력해서 마지막 새벽에 일정이 끝난 제니 사인까지 받아서 갖다 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본론은 뭐냐면 마치 통일교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데여서 특정인들을 그 외국인들을 초청하고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심증을 써주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 그 사람이 그것 때문만에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죠. 아. 평창 평화 포럼이라는 중요한 행사에도 참석을 했다.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좀 네. 이상하다. 블랙핑크는 옛날에 김건희가 뭐 미국에서 무슨 공연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때 하지 않았었어요? 아니 뭐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정상회담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그 얘기들이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그 따님이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당일에 자기가 어렵게 사인 CD까지 공수를 해가지고 줬노라 하면서 그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특정 종교만의 행사를 위해서 당시 한국을 방문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저한테 말을. 전화 준 것이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돌아가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통일교라는 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속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 그런 게 과장된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